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의 주제는 황교안 청와대 앞 단식투쟁 돌입입니다. 오늘 11월 20일 오후 2시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합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시간 후에 단식이 시작이 될 겁니다. 큰 틀에서는 문재인 실정에 대해서 국정 대전환을 큰 틀에서 요구를 하면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날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면서 삭발투쟁을 했고요. 불과 2개월이 채 안 돼가지고 이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단식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런 말을 했죠. 누군가는 나서서 이 시기에 온몸을 던져서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책임을 통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황교안 대표가 3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소미아입니다. 22일 자정을 기해서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인 지소미아가 종료가 됩니다.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패트 선거법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합법적 독재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정권의 검은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수처법을 검찰개혁법안으로 포장을 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데 이것은 계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이제 문재인 실정에 대한 이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황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보면은 정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외교 안보도 엉망진창이고 경제는 실종된 지 오래고 정말 제1야당의 당수로서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런 국면 대전환을 위해서 국정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은 이 나라 국민이다 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죠. 만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의 상황을 방치해 두면은 10월 항쟁과 같은 엄청난 한거에 직면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을 불사르는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면서 모범을 보인 것이고요. 이것이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10월 항쟁과 같은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제1야당의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 상황에서 아니면은 정치 주체인 특히 집권 여당을 대표하는 아니면은 국가를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정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과연 반응을 어떻게 할지가 미지수입니다.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보여준 걸로 봐서는 황교안 대표의 이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대해서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전두환 군부 정권 시절에도 이 제1야당 아니면은 야권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단식 투쟁을 한다면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YS 김영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1983년 5월 18일 김영삼 당시 야당의 그 거목이죠. 야당 지도자였던 YS 대통령은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당시는 기한을 정했어요. 5월 18일부터 6월 9일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일 이상의 단식이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계속이 된 겁니다. 대개 여러분 인간의 그 한계 상황, 단식을 통해서 버틸 수 있는 한계 상황이 40일인 점을 감안을 해보면은 20일을 넘긴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그런 이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후에는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 5개항 요구 성명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국민에게 드리는 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민주화 5개항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바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5월 18일에 시작했는데 5월 25일에 심신이 쇠약해져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원한 게 아니고 서울대 병원에 반강제적으로 강제 입원이 되는 상황이 됐죠. 불안한 거죠. 그 당시 군부 정권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서울대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겠습니까? 그런데 YS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은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굴하지 않고 단식 투쟁을 이어가서 기어코 6월 9일까지 단식을 끝내고 맙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당시에 이 건익현이죠. 그렇죠. 민정당 건익현 사무총장이 전두환을 대신해서 김영삼 이 대통령이 이제 단식 중인 그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제 병상이 되겠죠. 뭐 와가지고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5월 27일 날, 5월 28일 날, 5월 29일 날 사흘 연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YS가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나를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붙이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까? 어쨌거나 5월 18일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6월 9일 날 종료된 이 단식 투쟁,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 투쟁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것이 결국은 큰 틀에서는 민주화 투쟁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 개인에게는 가택연금 해제를 받게 되는 효과를 냈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는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큰 성과를 내게 되면서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그런 그 촉매제라고 할까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1983년 5월 18일에 있었던 YS 김영삼 대통령의 단식 농성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황교안 대표께서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비장한 각오로 큰 틀에서 국정전환을 촉구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지소미아 연장 공수처법과 그 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비장한 각오로 언급을 하면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계절이 11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개월이 시작될 텐데요. 이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정강훈 목사와 김문수 지사께서 밤샘 투쟁을 끌어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단식 투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단식 투쟁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정말 이번에는 통 큰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거나 황교안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이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본격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조국 전선을 만들어서 결국 조국을 사퇴시키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은 조국 전선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전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또 다른 전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황교안 대표가 몸소 모범을 보여서 스스로를 불사르면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구성원 모두는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 108명은 연속적으로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만 해대지 말고 회기 중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반 확보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비회기 중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총사퇴를 받아들일 리 없다. 그것도 맞아요. 정치를 실효성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는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직 총사퇴라고 하는 것이 설사 실효성 제로라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이것이 주는 상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황교안 대표께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을 해서 성과가 나오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문재인 정권과 그 일파들이 눈 하나 깠다가 나는 후한무치를 보이게 되면은 다음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진정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직 총사퇴하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했는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공수처만 해도 홍보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 몰라요. 그런데 고등산수를 필요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민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이럴 때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을 일깨우고 감동시켜서
우리가 만드는 제2의 전선에 국민들의 동참을 기대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제2투쟁전선을 만들려고 하면은 국회의원직 총사퇴 외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전략적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한교안 대표 단식 투쟁, 단장기적으로 YS가 그랬듯이 엄청난 촉매제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큰 틀에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제2의 전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속적으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8명 국회의원직 총사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고 오면 할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한교안 대표 단식 투쟁에도 눈 하나 까딱 안 할 거고, 그러나 국회의원직 총사퇴 하더라도 눈 하나 까딱 안 하겠지만은, 그러나 국회의원직 총사퇴를 하면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과 함께하는 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차기 총선에 적선효가 올 거라는 판단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응을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좀 더 전략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내년 총선까지 갔으면 좋겠고요. 한교안 대표의 위대한 희생 정신으로 오늘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현역은 108명을 비롯해서 구성원 모두가 지금부터는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거는 각오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기의 직필직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